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딱딱하고 굳어있는 모습들이지만 지금 사진 속 주인공들은 집들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베일 속에 가려진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클릭 베스컷에서 베일 속 비밀은 물론 숨겨진 뒷얘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발생한 파리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숭숭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 증오 테러에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밌는 사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클릭 베스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사진부터 좀 강력한 사진이 등장했는데요. 네. 지금 소 위에 불이 붙은 건가요? 여기가 네.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메디나첼리라고 하는데 이곳이 네. 마드리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이제 불소 축제가 지금 막 시작되는 그런 네.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뿔에다가 이렇게 이 나무를 놓고 이게 이제 불을 지른다 그러죠.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라고 그래요. 황소. 네. 거기에다가 이제 황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불이 붙을지도 모르니까 네. 이 진흙을 이게 뭐 얼굴이라든가 몸에 진흙을 이렇게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소가 불이 뜨거우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일종의 이제 술래잡기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막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오래된 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불소 축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게 지금 한 400년 정도의 그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오래된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 그 동물 애호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뭐 동물 학대 이런 문제로. 그래서 뭐 이런 그 축제를 뭐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 현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 축제가 또 뭐 연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의 이런 그 관광객들이 네네. 참여했고, 그리고 또 이 마을 사람들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그 동물 애호가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통을 고수하겠다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와 관련된 스페인의 전통 축제는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투 등을 금지해가는 추세로 인해서 최근에는 설당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기는 하지만 동물 학대를 일삼는 야만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손해라는 각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에서 만났죠? 그렇습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지난 15, 16일 이틀간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그래서 그 정상들과 사진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네. 거기 이제 사진판에다가 이렇게 각자의 사인이 여기 다 서면하고 있는 들어가는군요. 모습인데 묘하게 이제 또 같이 네. 우리 반기문 총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그 G20 회의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테러 대응책을 또 논의했고, 그리고 또 세계 이런 그 경제 성장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책들을 이번에 논의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침 바로 이 시작되기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G20 회의 이제 끝나고 정상 그 선언문 외에도 그리고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그 G20 선언을 또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 별도로 했는데 1999년도에 이 G20 회의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생겼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선언문을 이렇게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차기 대망론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 이전에 발타임 사무총장이라든가 부트루스 갈리 그 사무총장도 이미 방북을 했죠. 물론 이제
앞전에 코피 아난 네. 사무총장은 그 북한을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번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대망론, 대권 주자론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친박에서 친박 중 그 한 의원이 이원 집정제 개헌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반기문, 총리는 최경환, 네.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죠. 그 기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방북을 해서 네. 그 실권자인 김정은 제2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통일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또 사무총장을 지금 1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교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애고 대통령은 후보로서 아주 딱 적입니다. 이렇게 각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에 서울을 방문하는 중에 북한 개성공단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방문 직전에 북한의 거부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사진 속 주인공들의 표정도 그렇고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뭔가에 놀라서 상당히 긴박해 보이는 모습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의 이런 그 표정. 네, 많이 놀란 것 같네요. 굉장히 그 놀란 표정인데 이게 지난 그 15일 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데 파리에서 지난 13일 날 테러가 발생했죠. 네. 그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 호텔과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 추모객들이 이제 추모를 하려고 모였는데 마침 폭죽 소리가 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이죠. 이 어린 아이를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모습과 아주 그 당황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에 샤를리 에브도 그 시사 풍자 주간지였죠. 시사 풍자 주간지죠. 그 사무실에 테러가 발생했죠. 네. 테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이런 대규모 테러가 발생해서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이게 굉장히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하면 낭만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큰데요. 폭죽 소리에도 놀라서 이렇게 달아나는 시민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네. 뚜껑 보고 놀란다고 굉장히 막 이런 긴박한 모습들이 느껴지죠.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 연쇄 파리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IS에 대해서 테러를 뿌리 뽑겠다는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쟁 중이다. 네. 테러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그 강경 방침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IS 근거지를 공습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했죠. 결국 전투기를 동원해서 아주 대대적인 규모의 그 공습을 또 감행을 했죠.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네. 그 테러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를 했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그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단하고 이번에 테러 전쟁에 동참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또 안보리 유엔 안보리 소집도 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 명의 2년 내에 5천 명의 그 경찰을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 테러 대응의 한 그 방편이긴 합니다만은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12월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동안 가장 그 나약한 이미지로 아주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강경으로 선회했습니다. 네, 파리 테러 희생자를 위한 추모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영국은요, 런던의 타워 브릿지에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의 조명을 켜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고요. 또 워싱턴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과 관객들이 하나가 돼서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전 세계가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자, 언뜻 보기에는 좀 딱딱하지만 지금 사진 속 주인공들은 집들이 중이라고 합니다. 자, 베일 속에 가려진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자 힌트를 좀 주시죠. 이게 지금 북한이나 한국이나 네. 북한이나 지금 우리 남한이나 그 집들이 선물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집들이 할 때 많이 들고 가시는 것, 이쯤 되면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베일 속 정체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의 정체 바로 화장지와 바가지였습니다. 저쪽 끝에 보이는 것도 성냥인가요? 네, 성냥통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남한에서도 화장지 가지고 가죠. 많이 화장지, 뭐 가져가죠. 세제, 뭐 이런 네. 걸 가져가죠. 뭐 술술 풀리라. 뭐 그런 뜻으로 가져가는데 여기가 이제 바가지는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는 들고 가는 아마 경우가 추정을 없는 것 해보건데 같은데. 네. 재물을 이렇게 퍼담아라.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여기 보면 또 뭐 성냥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불처럼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뭐 예전에는 북한에서도 우리 과거처럼 뭐 신문도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장지도 많이 쓰이고 있나 봐요. 뿡뿡북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화장지를 전 국민들이 지금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고요. 지금 화장지 대용으로 노동신문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이요? 예, 노동신문이 그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그 질이 좋고 이래서 그걸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지금 집들이 중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뭐 박사증도 걸려 있고요. 집들이의 주인공의 모습인 듯한데 뭐 훈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이 이 평양에 5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대대적으로 또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평양에 지난 3일에 미래과학자 거리에 네. 이렇게 그 53층짜리 그런 그 건물, 그런 그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그 과학자라든가 교육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박사증 뭐 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아파트 자체를 굉장히 고급으로 지었고 그 내에 가구도 고급 가구를 비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의 그 매체들은 지금 그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자들이라든가 이 교육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53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또 위에다가 그 제일 위에는 또 상징탑을 또 했다고 그러죠. 뭐 24m 높이에 네. 40톤의 그 무거운 그 또 상징탑을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53층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평양에서는 2012년 6월 평양 창건거리에 들어선 45층짜리 아파트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지금 상황을 말해주듯이 둘 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아주 우울하죠. 네. 지난 16일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화회 창립 17주년 그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참석한 모습인데 아주 얼굴들이 아주 어둡습니다. 어둡네요. 예, 지금 그 상황이 또 그렇죠. 네. 뭐 김무성 대표는 공천 내용으로 그리고 뭐 문재인 대표는 퇴진도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친박하고 지금 또 갈등을 다시 이제 충돌을 다시 벌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공천 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그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총선 체제로 이게 변환하자, 조기 총선 체제로 변환하자, 이렇게 지금 그 제안을 했는데 친박 쪽에서는 그걸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서청원 그 좌장격이죠,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금 룰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그런 말이냐, 아주 그 단칼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역시 또 아주 더 힘든 지금 상황을 맞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대표는 더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텃밭인 호남에서 그 김무성 대표보다도 오히려 그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있을 수 없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주류 측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네. 한편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에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그동안 중단했던 강연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와, 지금 물난리가 난 모습인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연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도인데요. 네. 인도의 그 첸나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에 그 폭우로 여기 지금 16일인데 15일, 16일 엄청난 그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침수가 되고 이렇게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마 그 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고 좀 놀랄만한 상황이기도 한데 참 의연한 표정의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틀간 그 내린 그 폭우가 270mm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가 또 침수가 되고 그리고 철도 운행도 중단이 되고 학교도 휴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근에 있는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서도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도만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그 왔군요. 지역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아마 교회 이런 곳으로 그 이재민들을 뭐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릎까지 비가 찬 거 보니까 정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렇게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또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은 식량난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60년 만에 최악의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녁 무렵의 사무실의 풍경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불이 다 켜져 있고 안에 보니까 아직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이게 이 사진은 제2의 대한민국 기업 사진 공모전에서 네. 대상을 받은 제목이 아빠는 야근 중이라는 그런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에 서울 네. 도심에 있는 한 오피스 빌딩을 그 밤에 늦은 밤에 찍은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그 희로애락을 담고자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이재학 씨가 이런 대상을 받은 바로 그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업사진 공모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기획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금이 네. 그러니까 대상 상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상금이 한 1억.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에서 네. 이 사진 공모전 중에서 가장 상금이 많은 그러한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대상을 비롯해서 75점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수상작 75점은요, 17일부터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 야외광장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상의 사진 공모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네, 그 폭죽 소리에 놀란 그 파리 시민 그 사진을 선정을 하겠는데요. 네. 지금 이 문명화된 이런 그 지금 사회에서 지금 이런 증오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시 또 대응해서 또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네. 지금 그 보복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찾아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국가 IS에 의한 연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에서는 출입국 수속 시에 소지품 수색도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릭 베스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